자, 3인곡 우리 본사 여름까지 봤는데요. 자, 이어서 가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계절의 흐름에 따라 이 혼자 지내는 어떤 쓸쓸함 이런 거를 노래하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 계절 시작할 때 계절이 바뀔 때 이 첫 줄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했어요. 자, 보실래요? 계절감 드러나는 시어들. 자, 하룻밤 서리 김에. 자, 서리가 내린다라는 얘기는 날씨가 추워졌다라는 얘기예요. 가을입니다, 가을. 자, 거기다 기러기까지 울면서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자, 기러기도 가을 철새입니다. 자, 그래서 서리, 기러기, 이런 표현 나오면은, 아, 계절이 가을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여기서 기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놨죠? 자, 울면서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자, 울면서 지나간다. 자, 자연물이 울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화자의 지금 처지랑 그 동일시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동일시 되는가. 보세요. 위로에 혼자 올라가죠. 그죠? 달, 별 보니까 님이신가 반가워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화자가. 지금 화자의 정서와 일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뭐예요? 기러기, 감정이입의 대상물입니다. 우리가 감정이입의 대상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하나 지금 등장했어요.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화자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화자의 상황. 자, 위로에 혼자 올라가, 위로, 누각입니다. 누각, 높은 누각에 혼자 지내고 있어요, 지금. 혼자 올라가서요, 수정염을 걷어보니, 수정염이라는 거는 이 동글동글동글 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우리가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가면 요즘 짜장면집에는 없나? 요런 발이 걸려 있으면은 요렇게 손으로 이렇게 커튼 치듯이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발입니다. 자, 그 누각에 수정으로 만든 발이 있었나 봐요. 이 발을 걷어 보니까요. 자, 하늘 깜깜한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동산에 달이 떴고요. 별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북극성이라고 하죠. 자, 북극성이 떴어요. 자, 이 노래 정철의 노래입니다. 그죠? 물론 다른 양반 시가에서도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만 달, 별, 해, 정철의 관동별곡에서도 무엇을 상징했죠? 바로 님,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 자, 여기서 달, 별 이런 거는 임금을 상징하는 자연물이에요. 뭐 대구 같은 거 그죠? 눈에 보이시죠? 뭐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뭐 이런 거 대구. 뭐 워낙 가사에는 대구가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혼자 쓸쓸하게 있는데 달과 별이 환하게 비쳐요. 님이신가? 반기니. 자, 이렇게 분홍색으로 체크한 거 바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죠? 님인가요? 임금인가요? 반가워하니 막 눈물이 절로 떨어져요. 지금 너무 쓸쓸하단 말이야. 그지? 눈물이 저절로 떨어지는구나. 저절로 나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 달과 별이 아주 밝잖아요? 이 밝은 빛을 청광, 밝은 빛입니다. 이 밝은 빛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저라고 했어요. 자, 이 시는 보시면은요, 각 계절마다 중요한 시어가 나오거든요. 자, 가을에서는 저 청광입니다. 청광. 자, 맑은 이 빛을 짜내서 어디에 붙이고 싶다?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라고 했어요. 자, 봉황루 요런 표현들 나오면은 봉황이 새겨져 있는 누각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임금이 계신 궁궐을 의미하는 시어예요. 임금이 계신 곳, 봉황루에 붙이고저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광한전이라는 이 달토끼가 산다라는 궁전, 옥황상제의 궁전을 궁궐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봉황루, 봉황이 수놓아져 있는 그런 누각에 임금이 계신 궁궐에 달빛을 보내고 싶다라고 했어요. 자, 이 달빛으로 임금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바로 우희 위에란 뜻이죠. 누각 위에 걸어두고 이 청광을 걸어두고 팔황에 다 비추어.
팔황. 요런 거는 의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방팔방, 팔황 같은 뜻입니다. 온 세상. 온 세상을 비춰서 심산궁곡의 점낮같이, 점낮, 대낮, 아주 환한 대낮처럼 맹그쇼서 만들어 주소서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네요. 마지막 부분 해석이 되세요? 자, 이 심산궁곡이라는 곳은요, 아주 깊은 산, 아주 깊은 골짜기라서 해와 달, 별 이런 애들이 닿지를 않아요. 그늘진 곳이에요. 그늘진 곳. 자,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늘진 곳. 바로 이 화자의 어떤 유배지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화자가 있는 곳. 첫 번째는 화자의 어떤 은거지. 유배지. 임금의 은총이 닿지 않는 이 은거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표현이 우리 관동별곡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심산궁곡, 아주 깊고 험해서 이 빛이 닿지 않는 곳, 바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 고통받는 백성들의 처지를 의미하는 시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을 어떻게 만들어달라라는 얘기예요. 점낮같이 만들어달라. 점낮같이. 플러스로 만들어달라라는 얘기겠죠? 바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선정을 기원하는. 임금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임금께서 선정을 베푸셔서 심산궁곡 같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임금의 은혜를 이런 은거지에 지금 은거하고 있는 나에게, 그죠? 화자에게 대낮을 만들어 주소서. 환하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라는 기원,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 이 심산궁곡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을 부분이에요. 가을 부분. 자, 가을 부분에서는 뭐예요? 바로 임금에게 청광, 달빛 또는 뭐 별빛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청광을 보내고 싶은 마음. 이 청광이란 의미는 뭐예요? 청광은 바로 위에 썼죠, 그죠? 선정, 임금의 은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달, 별, 그리고 또 뭐 해, 이런 게 이제 임금을 상징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환하게 비추는 것을 선정을 베푸는 것, 또는 임금의 은혜, 은총을 베푸는 것,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삼인곡에서도 나왔고요. 관동별곡에서도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본사는 계절이 언제겠어요? 자, 계절감 드러나는 부분 첫 줄이라고 했죠? 가을 다음에 뭐예요? 겨울이겠죠. 겨울. 자, 건곤이 패색하야 백설이 한빛인제라고 했어요. 자, 앞에 거 해석이 안 돼도 눈이 내렸다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그죠? 하얀 눈으로 한빛이에요. 온 세상이 하얀 빛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절감 드러나죠? 건곤이 패색했다라는 뜻은요. 건곤, 이게 뭐 하늘,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 천지 이런 뜻이고요. 패색이라는 거는 막혔다라는 얘기, 막혔다. 막혔다? 뭐예요? 얼어붙었다라고. 얼어붙었다. 온 세상이 너무 추워서 얼어붙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의역해서요. 그죠? 내일 엄청 춥다라는데, 그죠? 건곤이 퇴색하겠네요. 그죠? 자, 아무튼 계절감은 겨울입니다. 겨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겨울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겨울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겨울. 너무 추워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 그지? 여기 나와 있잖아. 사람은 커니와 물론이고 뭐 이런 뜻입니다. 물론이거니와 물론이고 날새도 그쳐 있다. 날아가는 새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그쳐 있다.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 쓸쓸하고. 그죠? 하늘을 바라보 아무것도 없어. 공허함.
화자의 정서랑 잘 어울리는 계절이네요. 그죠? 마이너스네. 그지? 부정적이야. 그지? 자, 지금 겨울의 풍경이 굉장히 센치합니다. 그죠? 슬프죠? 자, 소상난반의 치요미도 이러거든 이라고 했어요. 추움이 이러하거든. 어디? 소샹난방. 소샹난방 바로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화자가 있는 곳. 우리 작가랑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노래는 정철이 전라남도 창평, 바로 화자 그 정철의 고향입니다. 고향. 이 고향에 가서 쓴 시기 때문에 남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남쪽. 전남 창평입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배경 지식, 그죠? 자, 전남 창평에 있는데, 여기도 너무 추워. 여기도 너무 추운데, 옥루 고쳐야 더욱 일러 무엇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뭐예요? 옥루 고쳐. 옥루. 옥황상제가 사는 곳. 자, 우리 계속해서 임금이 계신 곳을 봉황루. 아까 서사 부분에서는 광안전. 이번에는 옥루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옥루 고쳐야. 옥황상제가 머무는 곳이야. 바로 임금의 궁궐을 의미합니다. 궁궐 어딨어요? 저 서울에 있잖아, 한양. 이 전남보다 서울이 더 북쪽에 있잖아요. 훨씬 추울 텐데, 그지? 더욱 말에 무엇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임금이 계신 곳, 너 더 춥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뭐예요? 걱정하고 있잖아. 그죠?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임금이 곧불에 걸리진 않았을까? 감기에 걸리진 않았을까? 걱정하는 모습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임금이 계신 쪽은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자, 그래서 겨울에서 중요한 소재는 양춘입니다. 자, 임금에게 무엇을 보내고 싶으냐? 이번에는 양춘을 보내고 싶어요. 왜 별표가 안 되지? 됐다. 자, 양춘. 따뜻한 봄 기운입니다. 봄춘자 보이세요? 자,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내요. 이 봄 기운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거를 마치 편지 붙이듯이 붙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님 계신 곳에 쏘이고저라고 했어요. 따뜻한 기운을 바로 임금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뭐예요? 뭐 레이저 빔 보내듯이, 그죠? 쏘이고 싶구나. 자, 그러면 따뜻하겠죠, 그죠? 모첨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저라고 했어요. 모첨, 초가집 처마에 비쳐있는 이 햇빛, 양춘이겠죠? 이 양춘을 모두 모아서 옥루 또 나오네요, 그죠? 임금이 계신 곳에 올리고 싶구나. 자, 모첨은 그러면 누가 있는 곳? 초라한 초가집에 사는 사람. 요 연결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화자가 은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소상난반, 이 모첨에 비친 따뜻한 이 해의 기운, 따뜻한 봄 기운을 다 누구에게 보내고 싶다? 임금에게 보내고 싶다. 임금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 양춘이라는 것도 화자의 어떤 사랑, 그죠?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돼. 너무 추울까봐. 그래서 이 양춘을 모두 임금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궁궐에 보내고 싶다. 자, 그러면서 홍상을 님이 차고 취슈를 반만 걷어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우리 앞에서도 몇 번 등장하지만 이 화자를, 이게 충신 연주지사잖아요. 화자를 여성 화자에 마치 남녀의 어떤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듯이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인 시어들, 홍상, 붉은 치마, 치슈라는 건 뭐 푸른 소매, 푸른 저고리 생각하시면 돼요. 초록 저고리에 초록색 위도새, 붉은 치마. 이 일반적으로 입는 여인의 옷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여성 화자. 우리 앞에서 여성 화자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어들 몇 개 더 등장했었어요. 뭐 연지분이라든지 화장품 있죠. 또 뭐 부용 연꽃무늬의 뭐 휘장, 커튼, 뭐 요런 것들. 여성 화자를
우리가 추측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홍상, 취수, 소매를 반만 걷어서요. 일모수죽의 헤아림도 하도하샤라고 했어요. 일모. 시간적 배경 나오죠? 석양이 질 무렵, 해가 질 무렵입니다. 아무래도 대낮보다는 해가 질 무렵에 뭔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수죽, 대나무가 잔뜩 있는 곳에서 햄가림도 하도하샤라고 했어요. 햄가림. 해다가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어떤 근심, 걱정. 하도하샤. 요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많기도 많구나. 근심 걱정이 많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절감 드러나요. 다른 해, 짧은 해요. 짧은 해. 이것도 사실은 계절감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해가 짧아질 때는 언제예요? 동지가 있는 겨울이죠. 해가 짧아서 금방 밤이 옵니다. 그죠? 수이디어 쉽게 지고 긴 밤을 고쳐 앉아. 그치? 겨울밤이 가장 길잖아요. 이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지?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청등 걸은 곁에 등을 불빛 있는 등을 걸어놓은 곁에 악기라도 연주하려고 전공후라는 악기 이름입니다. 악기를 놓아두는데 악기 연주할 그런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비껴시니 기대어 앉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죠?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긴 밤을 고쳐 앉아 꿈에나 님을 보려 했는데 꿈도 꿀 수가 없고요. 앙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꼬? 라고 했어요. 자, 앙금이라는 건요. 너무 슬프네요. 그죠? 이 앙금은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입니다. 이불. 이 원앙새라는 거는 이 부부간의 어떤 금슬을 이야기할 때 원앙새 한 쌍, 원앙새 뭐 이런 거 조각상 같은 거 집에 있지 않나요? 아무튼 금슬을 나타내는 이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니까 뭐예요? 부부 이불이에요. 커플 이불이란 말이에요. 커플 이불인데 차다라는 표현은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차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님과 함께 이불을 덮지 못하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이불이 차기도 차다. 또는 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방 안이 차갑다. 요런 표현들은 님의 부재 요런 거랑 연결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밤은 언제 새겠는가 라고 했어요. 겨울밤 진짜 긴데요. 그죠? 자, 바로 여기까지가 본사. 본사 부분 끝났습니다. 자, 겨울이고요. 님에게 봄 기운을 너무 추울까봐 그죠? 이 양춘 봄 기운을 보내고 싶은 마음 바로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사랑과 걱정하는 마음 그죠? 자, 결사 부분은 짧습니다. 우리 빠르게 바로 볼게요. 자, 결사 부분 하루도 12대 한 달도 설날 갑자기 산수 나오네요. 그죠? 하루는 12시간이고요.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죠? 뭐 31일일 때도 있지만 자, 요런 건 뭐예요? 뭐 대꾸도 되어 있네. 그지? 자, 적은도 생각 마라. 시름을 잊자 하였는데 이 시름이 잊혀지지 않는 시간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자,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하는 것들 다른 작품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작품에도 종종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어디다 쓰지? 자,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정서 있죠? 바로 이 씨름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정서.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씨름이죠? 그만큼 씨름이 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대, 30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하지 말려고 했는데 씨름 계속해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씨름을 잊자 하였지만 이 씨름이 마음에도 맺혀 있고 골수에도 깨쳐 있어요. 골수라는 건 뼛속까지. 이 씨름을 해소할 수가 없어. 그죠? 이 씨름이 그만큼 아주 깊다라는 겁니다. 씨름이 아주 깊어요. 자, 그래서 편작이 여리오나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라고 했어요. 자, 이 편작이라는 건요. 중국에 우리가 양반들의 노래에서는 대부분 요런 인명이나 지명이 나오면 대부분 중국 사람, 중국 지명입니다. 이 편작이라는 것도 중국의 명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 없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의사. 이런 거 고사 인용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편작이라는 중국의 명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편작이 10명이나 돼도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라고 했어요. 이 병이라는 건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이겠죠. 님이랑 지금 떨어져서 시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바로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이 병을 어찌하겠느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서리법입니다. 이 병을 나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름을 해소할 수가 없구나. 자, 어와 내 병이야. 이 상사병입니다. 그죠? 자, 누구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님의 탓이로다 라고 했어요. 님의 탓이로구나. 약간 원망의 정서 드러납니다. 원망의 정서.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를 유배시가에 포함시키기도 하잖아요. 유배시가에서는 이런 원망의 정서가 너무 심하게 나오면은 안 돼요. 유배지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님의 탓이로다. 원망, 약간 원망하는 거, 약간 투덜투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님의 탓이로구나, 임금 때문이로구나라고 하면서 자, 지금 시름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시름을 해소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을 떠올립니다.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사라져. 범나비가 되오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범나비 요거 시험 또 잘 나오는 소재입니다. 자, 범나비, 호랑나비인데요. 바로 화자의 분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차라리 죽어서 환생하겠다라는 얘기야. 우리 이거 뭐예요? 불교의 윤회사상이랑 윤회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죽으면은 범나비가 되고 싶대요.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범나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꽃나무 가지마다 간 곳에 족족 앉니다가 자, 꽃나무 가지에 앉아 있으면은 꽃 향이 묻겠죠. 그죠? 자, 그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꽃향을 묻혀서 님의 옷에 옮기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향. 범나비가 임금에게 전달하고 싶은.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매화, 님의 옷. 또 뭐 있었지? 양춘. 겨울에는 양춘. 그리고 요런 청광. 이런 거랑 의미가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죠? 바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또는 이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잖아요. 그죠? 바로 신하의 어떤 충성심.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이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올마 앉으리라 라는 얘기는 그 향을 옮기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님이 그 나비가 나인 줄 몰라도 나는 끝까지 내 님을 좇으려 하노라. 내 님을 따르려 하노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에서 드러나는 이 화자의 마음, 태도, 일편단심이죠.
님이 나를 몰라도 나는 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굉장히 짝사랑. 어떻게 얘기하면, 그죠? 짝사랑이더라도 나는 일편단심이다 라는 변하지 않는 이 마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님의 옷에 옮게 하고 싶다라는 거는 적극적인 구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범나비가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 요 부분만 따로 보기에다가 넣고 문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런 표현이 또 다른 시가에 잘 나오고 특히 정철의 이 또 다른 작품이잖아요. 송미인곡이란 작품의 마지막 결사 부분 똑같이 거의 비슷한 구조로 끝나게 돼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송미인곡 얘기하는 겁니다. 송미인곡. 송미인곡에서는 나궐이 되어 님에게 님이 나를 몰라도 환하게 비춰주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딱 또 등장을 해가지고 나궐은커녕 나궐 말고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구준비. 비가 되어 님의 옷을 젖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송미인곡의 결사 부분과 이 사미인곡의 결사 부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내신 문제로도 두 작품을 다 배웠다면은 내신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송미인곡 영상도 찍을 예정이거든요. 송미인곡 영상을 찍을 때 이 사미인곡이랑 연결해서 조금 더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 충신 연주지사의 노래였고요. 마지막 결사 부분 일편단심을 알리고 싶다. 무엇이 되어? 범나비가 되어서 되오리라. 이런 거 소망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꽃 향기를, 나의 사랑을 님에게 전달하고 싶다. 적극적인 구애에 내 님을 조치려 하노라. 님은 나를 몰라도 나는 일편단심.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보시면요. 요 부분은 선생님이 한 몇 년 전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 설명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수능 특강 에도 계속해서 이 3인곡이 잘 출제가 되고 있고, 이거 2년 전에 수능에 나왔었죠. 그죠? 2021년에. 그해 아마 모의평가에는 관동별곡이 나왔었어요. 똑같은 해에 관동별곡 한 번 나오고 수능에 3인곡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해제를 읽어보면요. 자, 바로 이 작품은 선조임금과 정철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정철이 당파 싸움 때문에 이 서인 세력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금이 너 좀 내려가 있어라. 너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전라남도 창평에 은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은거 생활하는데 아무리 임금이 기다려도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짓게 된 거죠.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 계절의 변화 나오죠. 본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고요.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죠? 매화. 그리고 여름에는 님의 옷. 가을에는 자꾸 헷갈리네. 가을에는 뭐였죠? 청광. 그죠? 겨울에는 양춘. 이렇게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변함없는 충정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각 그 계절마다 등장을 했고요. 자, 특히 이 노래, 요게 진짜 포인트잖아요. 이런 영군의 정을 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만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바로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좀 더 절절하고 애절하게 노래한 게 이 노래의 포인트입니다. 자, 다양한 표현 기법, 뭐 서리법, 백구법, 대조법 뭐 잔뜩 나왔었죠. 그죠? 비유법, 절묘한 언어 구사가 돋보이는, 그래서 이 작품 굉장히 문학적으로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작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살짝 복습해 볼게요. 자, 가을 부분부터 우리 봤었죠? 자, 가을 부분, 기러기가 울며 지나갈 때 감정이입되어 있고요. 자, 혼자 누각에 올라갔더니 달과 별이 환하게 떴어요. 달과 별은 임금을 상징한다 라고 했고요. 자, 이 청광, 이 달과 별의 맑은 이 빛을 임금이 계신 곳 봉황루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임금이 이 빛을
팔황, 온 세상에 다 비춰줄 거예요. 그래서 심산궁고, 고통받는 백성들이나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유배지, 은거지에 짱 박혀있는 이 나 같은 사람을 점낙같이 아주 선정을 베풀어 줄 것이다. 임금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게 바로 가을 부분. 자, 겨울. 눈이 잔뜩 왔어요. 그죠?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돌아다니는 게 없죠. 자, 이렇게 내가 있는 곳도 추운데, 초가집도 이렇게 추운데, 이 임금이 계신 곳은 얼마나 춥겠어요? 옥루고처. 님 계신데, 옥루.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는 양춘입니다. 이 따뜻한 해의 기운, 봄의 기운을 님 계신 곳에, 임금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이 얘기는 추울까봐 임금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자, 홍상, 취수, 여성화자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 자, 안 그래도 이 길고 긴 밤인데, 그죠? 이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고초 앉아. 자, 악기도 옆에다 놨지만 꿈에서 님을 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앙금이 차기도 차구나. 차다. 님의 부재를 이렇게 촉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드러낸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사 부분은요. 이 씨름, 해소가 되지 않죠? 중국에 편작이라는 명의가 10명이 와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범나비가 되어서 바로 꽃나무 가지마다 있는 이 향기로운 향을 어떻게 날개로 님의 옷에 옮게 하고 싶다. 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님은 나를 몰라도, 나인 걸 몰라도 나는 내 님을 끝까지 따르려 한다. 바로 일편단심. 정말 직진이네요. 그죠? 직진. 짝사랑. 그죠? 자, 그래서 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마지막 결사 부분에 노래를 했습니다. 자, 3인곡 우리 영상 3개를 통해서 같이 쭉 훑어봤어요. 거의 뭐 다 공부해야 되는 거는 다 알려준 것 같아요. 자, 3인곡 공부 다시 한번 복습 잘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송미인곡이 조금 더 짧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도 임금이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송미인곡이란 노래를 정철이 짓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송미인곡으로 만나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